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제주와 남해안에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등 점차 영향권에 들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풍 소식 다루기 전에 오늘 오전 경기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상황 관련 소식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붕괴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축 공사장이라고 하는데 2명이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4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예. 이렇게 매몰자가 있는 상황이나 붕괴 사고 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안성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났는데 8층 위에 있는 9층에 그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 공간 속에 사람이 매몰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콘크리트 타설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는 상태로 매몰돼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혹시 그 공간이 무너져 내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해야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를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들의 매몰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9층 건물인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거든요. 지난해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장면이 상당히 떠오릅니다. 네, 상당히 유사한 경우인데 이제 광주 아이파크 사건은 이제 콘크리트 타설 중에 충분히 양생되지 않는 부분들이 무너져서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이 맨 위에 있는 35층에서부터 8개 층이 이제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 경우는 아마 8층까지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9층에서 이제 무너졌는데 그 부분들이 동발이라고 하는 즉 가설 지지대, 각 층을 지지하고 있는 가설 지지대에 대한 공사가 충분하게 진행이 됐었는지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가설 지지대가 아닌 다른 가벽 형태로 이 부분들이 됐다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양생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태풍 북상의 비 소식도 있는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해도 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이 양생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 중에서 충분하게 수분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마철 같은 경우는 특히 습도가 높고 장마철 같은 경우는 양생 기간이 상당히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혹시나 장마철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빗물이 스며들어서 거기에 대한 양생에 대한 배합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태풍이 지금 카눈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 풍력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도 이 건물 외에도 좀 태풍 북상 소식에 건설 현장들이 다 비상에 걸렸을 것 같은데 좀 앞서 말씀해주신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태풍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비가 오게 되면은 태풍은 비와 함께 큰 강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고 있는 가설 비계라든지 공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굉장히 그 약한 취약의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심해야 되고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공사장 주변에 흙을 쌓아놓은 성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공사장 이번에 축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태풍 소식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남북을 종단한다는 예보와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경로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태풍의 경로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태평양,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하고 왼쪽에 있는 중국에 있는 티벳 고기압 세력에 의해서 태풍의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태풍은 오른쪽으로 즉 일본 쪽으로 많이 휘어지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례적으로
오른쪽에 북태평양의 고기압 세력이 좀 커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 1977년도 그때쯤에 그 굉장히 완전히 관통하는 정도인데 아마 지금은 통영에서부터 서울, 평양까지를 관통하는 그 상당히 이례적인 그리고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는 태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 상당히 이례적인 경로라는 건 위험 반경이 워낙 넓기 때문에 결국엔 한반도 전체가 다 초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특히나 좀 오늘 내일 유독 더 주의해야 하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태풍의 지금 반경이 기상청에서 발표하기로 350km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350km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남북의 이렇게 동서의 한반도 폭이 평균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포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00km라고 보니까 그리고 한 중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 영향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반경을 기준으로 오른쪽 반경과 왼쪽 즉 오른쪽 반경이 훨씬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지금 주로 통영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부산, 울산, 포항 같은 부울경 지역의 태풍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이제 바로 직접적인 것은 이제 남해안, 특히 남해안 부분과 특히 이 동쪽 남해안, 그 부울경, 그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이제 강원도 오른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그리고 그 부분들이 위험 반원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른쪽 지역이 조금 더 위험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북반구에서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면서 그 태풍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같은 비구름 그리고 특히 이제 따뜻해진 북태평양에 있는 수증기를 같이 머금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강한 그리고 많은 양의 수증기와 함께 그리고 원심력에 의해서 그 태풍의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오른쪽 반원에 있는 지역이 더 위험하다 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측 지역에 있는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작년에 흰남노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거든요. 걱정이 더 큰데 복구 작업이 또 안 된 곳도 아직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 상륙 시까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비책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흰남노가 9월 초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채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큰 대형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그리고 전체적인 항구적인 복구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선 작년에 흰남노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의 하천이 범람하고 지하 저지대의 침수,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침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을이나 또 지하 주차장이나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모래주머니라든지 또 배수판, 차수벽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준비를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피신을 빨리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내일 새벽에 남해안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한 하루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새벽녘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그 전날 좀 대피를 해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해 우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빠르게 좀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태풍의 또 다른 특징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이제 진행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진행 속도가 지금 시속 한 15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양의 비, 바람이 진행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랫동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속 15km면은 과거에 그 우리가 가장 피해를 역대급으로 많이 줬던 게 루사였었는데 2002년도에 그 당시에 246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고 약 5조 가까운 피해를 입혔을 때도 그때의 태풍의 진행 속도도 짧게는 한 1km에서 한 20km 시속 그 정도의 속도였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350km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반경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아래쪽에 있는 태평양의 수온이 굉장히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수증기를 머금고 같이 올라와서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그 많은 비와 바람을 한반도에 뿌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형태의 태풍은 그 과거에도 보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태풍 또 최대 순간 풍속이 40m 내외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좀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40m랑 초속 40m를 예. 얘기했는데 순간 풍속이 한 40m 정도면 우리가 이제 태풍의 크기를 그 강약 중 뭐 이렇게 놨을 때 40m 초속 40m면은 굉장히 강한 태풍이고,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정도의 속도면 초속 40m 속도면 탈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차.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KTX 같은 예. 경우는 지금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예비를 지금 특보를 발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중형급 태풍 정도, 즉 초속 한 24m, 한 25m 정도에서라고 보면 그 충분히 뭐 간판 같은 것들은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노약자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초속 40m라고 하는 것은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풍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상당히 정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덮치면서 이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태풍 힘남노가 북상하면서 이 포항의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 역시도 좀 지하 시설의 침수 위험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동 속도가 느리고 많은 양의 비구름을 몰고 올 수 있고 반경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제일 취약한 지역이 이제 반지하 같은 저지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부분들에 미리 좀 점검을 하고, 지금 지자체라든지 또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이런 부분들에 계신 분들도 이 저지대 침수 지역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저지대 침수에 대한 반지하 세대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대피를 좀 할 필요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한반도에 상륙을 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많은 비가 올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남해안 쪽에, 그리고 부산, 울산 이쪽 부분들에 계시는 저지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좀 피신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오후까지는 어느 정도 피신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긴 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태풍의 이동 예. 경로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저희보다 앞서서 이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위험 지역에 놓인 시민들을 미리미리 대피를 시키던데 우리 재난당국이나 지자체들도 좀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한 700mm 정도 비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많은 양의 수증기를 품고 오는 이 강한 태풍의 같은 경우는 비 피해의 우려가 많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루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강릉에 하루에 870mm가 올 정도로 큰 비가 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각 개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와 피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좀 행정기관의 재난 문자가 좀 적절한 때에 또 네. 적절한 문구로 보내진다면 이 인명이나 여러 가지 피해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써서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극한호우의 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특히 극한호우의 발령에 대한 부분들의 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주의 있게 살폈다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좀 벗어나는, 그래서 빨리 피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이 재난 문자 그리고 재난 방송 이 부분들 좀
귀 기울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미리미리 좀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다면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인이 좀 위험 지역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산사태입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진 장맛비로 인해서 집안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인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이럴 때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미 산사태 위험 지역 따로 없다는 게 지난 홍수 때 또 폭우 때 저희가 느꼈던 교훈이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산사태는 우리가 한 열흘 전, 한 2주 전에 적게는 400mm부터 한 800mm까지 이미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 예. 정도 비가 많이 왔겠는데 아직 지금 집안에 상당한 물을 머금고 있다. 즉 수분 포화도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더 집안이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산사태에 대한 염려도 상당히 크고 산림청에서 이미 이제 주의 관심 단계를 했고 이제 주의보 경보까지 차근차근 이제 내려질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2주 전, 3주 전에 있었던 그런 장마 때에 있었던 산사태의 위험에 지금 새로운 태풍에 의해서 추가로 비가 올 경우에 더 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저희가 장맛비와 또 지하시설 침수 피해 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이번 태풍에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피거나 아니면 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해안가에 예. 있는 해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있는 부산, 울산, 그다음에 동해안 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 다행스럽게 지금 조금과 사리 중에서 이제 조금 즉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은 다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속 40m 정도의 강풍이 불 경우에는 예. 해안선의 파도를 들어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안선의 월파 문제 그리고 그 해안선의 해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울성 파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안에 지금 있던 뭐 해수욕장에 가 계신 분들이나 혹시 낚시를 하시거나 야영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피신을 하셔서 이 태풍 기간만큼은 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번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호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